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건강실무사, 전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 이름인데요. 국가면허증인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명칭을 간호사로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그리고 박원묘 의원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두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장님, 박원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박길선입니다. 네, 박원묘 의원님도요. 네, 반갑습니다. 50만 광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 출신, 그리고 원주의 그 무실동과 호저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의원 박윤미입니다. 올해는 정말 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됐고 마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올해의 봄은 더욱더 희망찬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찬 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래 좀 방송을 하셨던 분이시라 말씀 잘해주시는데 저도 오늘 사실 살짝 긴장되긴 합니다. 선배님 모시고 하니까요. 예, 자, 뭐 두 분 근데 의회에서 뭐 서로 불편하시고 그런 사이는 아니시죠? 아이, 그럼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그 상대 의원님들께 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박원묘 위원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박길선 위원장님하고는 지난 9대 때도 같이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지역구를 아주 꼼꼼히 잘 챙긴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시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추진을 잘해주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게 되시면서 원주 지역 관내 그 학교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그 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위원님 박윤미 의원께 보시면서 어떤 의원으로 좀 평가하고 계세요? 예, 우리 박인미 부위원장님, 전 부위원장님을 하셨죠. 10대 때. 9대 때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해봤는데 지역을 진짜 꼼꼼히 챙기시고 지역 주민과 늘 소통하면서 그 현안 사업을 몸소 직접 이렇게 챙기시고 자상하시고 지역 주민을 진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뭐 재선하시고 삼선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지역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유권자분들께서 선택을 또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조금 근황 토크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박은미 위원님은 지금 3선째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박길선 위원장님은 좀 재선하고 계시고 예. 그동안 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셨을 텐데 뭐 조례 입법 역할이나 뭐 다양한 노력해 오셨을 텐데 그동안 좀 성과를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9대 때 그 문막에 파크 골프장을 처음 신설하는데 그 문막 지역에서 그 수건 사업으로 그쪽 지역에 보니까는 현재도 한 100명이 넘어요. 그 회원이. 근데 두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드리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정년퇴임 멤버들이 파크 골프가 대세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높습니다. 지역구민들의. 그렇군요. 네. 자, 박은미 의원께서도 어떤 평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11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그 5분 자유 발언을 한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이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일모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심공제 사업이라는 것이 그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큰 역할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많이 들어가면 도비를 좀 적게 투입하더라도 좀 새롭게 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11월 달에는 우리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의 어떤 그 혼란과 위기를 갖고 온
이 강원도에 또 어떻게 보면 신뢰를 떨어뜨린 김진태 지사님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라.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네.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조례는 그 지금 후반기에는 강원도 ESG 경영 조례 같은 조례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또 협의를 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건강실무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네. 하셨었는데 이 건강실무사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 명칭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의원님 주장이신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실무사는 공무직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이분들이 실제로 간호사 그 국가 면허를 갖고 있고 네. 또 현장에서 오래도록 간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그 메르스 사태가 심각했을 때 네. 10여 년 전에 이분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또 응급 처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실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실무사라고 부르다 보니까 네. 이분들 스스로의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의 그 본래 명칭인 건강실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네. 불러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발언이 좀 처음이 아니라고 좀 들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10대 때도 명칭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여전히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교육청의 그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4번이나 안건을 올렸지만 번번이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의 명칭 변경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이고요. 저는 도교육청이 어떤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건강실무사의 명칭이 변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호사를 간호사로 부르는 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네, 예, 맞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 예,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의 상식으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길상 위원장께서도 이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을 다루고 계신데 예. 최근 좀 가장 좀 뜨거운 현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강원특수교육원에 대해서 네. 춘천, 원주, 강릉이 저 유치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고 네. 또 이게 4월에 원래는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저기에 발표한 이유가 너무 지역 갈등 요인이 심할 것 같고 네네.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주권, 춘천권, 강릉권 장애 학생들한테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돼야 되는데 네. 강원교육청에서 고심 끝에 춘천, 원주, 강릉을 이렇게 각각 200억씩 투입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로 이렇게 네. 결정하는 거는 뭔가 뭐 원주 시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는 왜 본원이 안 된 네.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네.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고심에 찬 결정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자, 최근에 이제 경계성 지능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 이것도 좀 예, 발의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번 회기에 그 부결이 됐는데 네. 이게 뭐 그분들을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네. 논의가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성 지능 학생들을 갖다 특정해서 네. 혹시 학생들 간에 혹시 그 사람이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도 있고 또 현재 학습 부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 유의센터라든가 해갖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차별 대우 받지 않고 네. 이렇게 학교에서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에는 좀 더 보완해서 네. 통과시키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중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예,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번 임시회에서 좀 가장
쟁점이 됐던 현안 하면은 사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중도 부지 환매를 포기하는 건이었는데 자,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이게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네. 2021년 11월에 도와 중도공사 그리고 네. 이제 민간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합의안에는 강원도가 그 중도개발공사에 판 레고랜드 땅을 되사는 조항, 즉 그 판매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조항을 없애고 환매 조항을 없애고 도와 중도공사가 다시 채무와 채권자로 그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의 권리 의무 설정 동의안은 이번에 이제 원안대로 가결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네네. 도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땅을 환매하면은 사실상 중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강원도 역시 그 하중도 개발 관련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든 또 중도개발공사가 매각을 하는 것에는 가격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이점이 없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이번에 이렇게 그 설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는 이 중도개발공사가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강원도의 그 보증 채무액 2,05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중도개발공사가 팔아서 돈 갚는 걸로. 네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예. 자, 좀 살짝 이제 지역구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원주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원주에 가장 지금 현안도 많이 있을 텐데 원주 시청에서 좀 한몫세를 좀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특히 이 특수교육원 문제였는데 자, 그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조금 전에 이제 박필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용역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곳으로 나눠서 분산 배치가 됐는데 세 곳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본원과 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거라였으면 처음부터 어떤 뭐 공모를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지역 간의 그 유치 경쟁이라든가 갈등이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주의 그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원주가 제일 그 적합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함께했던 그 동의를 했던 우리 시민들 또 시민 단체들께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고 안타깝고 또 화가 좀 많이 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본원 그다음에 분원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원주가 본원이 되고 춘천, 강릉이 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었지만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도 권유했습니다. 춘천 특수교육원, 원주 특수교육원, 강릉 특수교육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강하게 어필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강원 교육청의 직속기관이 15개예요 현재. 그러면 3개의 기관이 늘어나고 또 원장이 3분이 또 늘어나서 공무원 수에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뭐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지원장 이런 체제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춘천은 이제 본 교육에 대한 그 특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원주권은 직업 교육에 대한 특화를 시키고 강릉은 체험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이렇게 TF팀이 정책국에 생겨서 금년에 유치 선정서부터 그 운영 방안을 TF팀에서 잘 연구해서 실행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잘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저도 뭐 살짝 강원도민으로서 좀 의견을 보탠다면 실질적으로 이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뭔지를부터 좀 많이들 알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뭐 지역별로 특화해서 만든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보는데, 뭐 똑같은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장애 아동들이 많은, 장애 학생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일 거고, 뭐 본질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좀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잠시 그런 살짝 고민을 좀 가져봅니다. 자, 제가 또 사족이 길었네요. 자, 이외에도 지금 박기선 위원장님께서 그 교육위원장으로, 그리고 박은미 위원께서는 경제산업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두 분 다 이제 특별히 예. 관심 갖고 있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628년 만에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구가 네. 이제 곧 출범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개 시군인데 네. 교육청이 양양교육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네, 그 교육지원청이. 부분서부터 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 교육원도 주문진에 있는데 그게 10%도 만족을 못 시켜요. 그 수요를. 그래서 분원도 또 하나 지금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원주교육청도 지은 지가 40년이 넘어서 네. 또 좋은 위치에 교육청도 또 지원청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강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으니까 강원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 교사 수급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교원 정책서부터 그다음에 자율형 강원도 학교 자율형 학교 설립 문제, 특수학교 설립 문제, 외국인 학교 설립 문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박은미 위원께서는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경제산업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강원도의 그 경제와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강원도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 청년들을 강원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 네. 에너지 같은 신산업 경제, 신산업의 개발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예. 문제인데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살짝 궁금한 게, 뭐 교육도 가장 그 문제일 것이고, 교육도 사실 제가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일자리가 있어도 같은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수도권으로 가는 게 청년들한테는 훨씬 똑같으면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도 좀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기업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정주 여건이 우선일까요? 의원님 보시기엔. 그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주 여건도 아마 굉장히 큰 그 플러스 요인, 평가 항목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다 동시에 좀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지역구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헬로이시 토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